트럼프의 베네수엘라 공격은 불법적이고 현명하지 못한 처사이다. 2026년 1월 3일. 지난 몇 달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를 위협하기 위해 카리브해에 강력한 군사력을 배치했습니다. 최근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항공모함 한 척, 최소 7척의 군함, 수십 대의 항공기, 그리고 1만 5천 명의 미군 병력을 동원하여 마약을 운반한다고 주장하는 소형 선박들을 불법적으로 공격했습니다. 토요일,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에 대한 대규모 공격의 일환으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함으로써 공세를 극적으로 수위 높였습니다. 마두로에게 동정심을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는 비민주적이고 억압적이며 최근 몇 년 동안 서반구를 불안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유엔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그의 부하들이 10년 넘게 정치적 반대파를 대상으로 자행한 살인, 고문, 성폭력, 자의적 구금을 상세히 밝혔습니다. 그는 2024년 베네수엘라 대선에서 부정선거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약 800만 명에 달하는 이민자들의 대규모 탈출을 조장하여 지역 전체의 경제적, 정치적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지난 세기 동안 미국의 외교 정책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아무리 형편없는 정권이라도 전복시키려 시도하는 것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의 안정적인 정부를 수립하는 데 20년을 허비했고 리비아에서는 독재 정권을 분열된 국가로 대체했습니다. 2003년 이라크 전쟁의 비극적인 결과는 미국과 중동에 여전히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미국이 칠레, 쿠바, 과테말라, 니카라과 등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을 무력으로 전복시키려 시도하면서 간헐적으로 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과거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의 국가 재건 프로젝트에 미국이 개입하겠다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토요일 기자회견에서 안전하고 적절하며 현명한 정권 이양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이 나라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구체적인 내용을 거의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베네수엘라에서의 자신의 행동에 대한 명확한 설명조차 내놓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라를 침공하고 점령하려는 명분을 만들고 싶다면 헌법에 명시된 대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의회의 승인 없이는 그의 행동은 미국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군사적 모험주의에 대한 명분은 마약 테러리스트를 소탕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각국 정부는 적대국의 지도자들을 테러리스트로 규정하고 군사 침공을 치안 유지 작전으로 정당화해왔습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는 펜타닐이나 최근 미국에서 마약 과다 복용 사태를 야기한 다른 마약의 주요 생산국이 아니며 생산되는 코카인 또한 대부분 유럽으로 유입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주장은 특히 터무니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마약 운반선을 공격하는 한편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온두라스 대통령으로 재임하며 대규모 마약 밀매 조직을 운영했던 후안 올란도 에르난데스를 사면하기도 했습니다. 베네수엘라 공격에 대한 보다 그럴듯한 설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에서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전략은 중남미에 대한 지배권을 주장하며 수년간의 방치 끝에 미국은 멀로 독트린을 재확립하고 시행하여 서반구에서 미국의 패권을 회복할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이 문서에서 트럼프 수정 조항이라고 불리는 부분에서 행정부는 전 세계에서 병력을 이 지역으로 재배치하고 공해상에서 밀수업자를 막고 이민자와 마약 밀매업자에게 치명적인 무력을 사용하며 잠재적으로 이 지역에 더 많은 미군을 주둔시킬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이러한 현대판 제국주의의 첫 번째 희생양이 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미국의 세계적 위상에 대한 위험하고 불법적인 접근 방식을 보여줍니다. 국제적 정당성, 유효한 법적 권한, 국내적 지지 없이 이러한 행보를 이어가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러시아 등 이웃 국가를 지배하려는 권위주의 정권들에게 명분을 제공할 위험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2003년 이라크 침공으로 이어진 미국의 오만함을 되풀이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 트럼프는 군사적 과잉 개입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2016년에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 전쟁의 어리석음을 비판한 몇 안 되는 공화당 정치인이었습니다. 2024년에는 나는 전쟁을 시작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전쟁을 멈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제 이 원칙을 저버리고 있으며 그것도 불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헌법은 모든 전쟁 행위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요구합니다. 물론 대통령들이 종종 이 법의 한계를 시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시 대통령조차도 이라크 침공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구했고, 부시 이후의 대통령들은 911 테러 이후 제정된 2001년 법을 근거로 테러 단체와 그 지지자들에 대한 드론 공격을 정당화해 왔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에 대한 공격을 정당화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